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서울의 아스팔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남역 정류장은 말 그대로 찜통이었습니다. 정류장 지붕 아래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중에는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피부가 하얗고 머리카락이 금발인 명백한 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목으로 흘러내리던 그녀는 조금씩 숨이 가빠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서서히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감싸주며 힘겹게 주저앉기 전까지는 말이죠. 누군가의 신음소리 같기도 했던 짧은 외침, 그리고 이내 고개를 떨구며 바닥에 고꾸라졌을 때 정류장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 하나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어떡하지? 라는 말이 흘러나왔지만 그 누구도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녀가 외국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혹시 잘못 손댔다가 더 큰일이 벌어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사이 그녀는 더운 열기에 숨이 막히는 듯 천천히 눈을 감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지만 응급번호조차 떠올리지 못한 채 멈춰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버스 한 대가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미리 준비한 한 장면처럼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멈춰 선 그 버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을 입은 구급대원이 아니라 평범한 복장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버스 기사였습니다. 운전석에서 그녀의 상태를 본 그는 그 즉시 비상정차를 하고 물병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손에 들린 건 시원한 생수 한 병과 응급키트. 그의 얼굴에는 당황이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맥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금 곧 도움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주변 사람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우산으로 햇빛을 가렸고 또 다른 이는 부채로 바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한국의 힘이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한 유학생은 뒤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죠. 제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이유예요. 다른 나라였으면 아마 아무도 저 여자를 못 도왔을 거예요. 한국이 아니었으면 그 여자는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는 계속 말을 잇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도 숙연해졌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실신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위기 앞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영웅이 되려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내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것은 햇살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며 웃는 낯선 이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던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해당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댓글에 동의합니다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대한민국의 따뜻한 힘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손끝의 움직임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중교통 안전정책을 연구해온 교통문화 전문가 윤성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버스 한 대가 멈춰 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화에 기반한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시스템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를 증명해주는 감동적인 기록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리옹에서 온 올해 28의 여성, 클레망틴 르발레. 서울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던 그녀는 어느 평범한 여름날, 강남역 근처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태양은 콘크리트를 바짝 달구고 있었고, 아스팔트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클레망틴은 한국이 좋아서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문화와 사람들을 체험하는 걸 즐겨하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이어진 무더위는 그녀의 몸을 조금씩 잠식하고 있었고, 수분 보충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한낮에 정류장에 서 있던 그녀는 버스를 기다리던 중 점점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어지러웠고, 이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정류장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벤치 옆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따라 흘렀고 입술은 바짝 마른 채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은 채 자신의 의식이 천천히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선뜻 다가가는 이는 없었습니다. 외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말이 통하지 않을까 걱정했고, 혹시라도 잘못된 조치를 하면 어쩌나 두려웠던 겁니다. 그렇게 모두가 주저하는 사이, 클레망틴은 정류장 바닥에 쓰러졌고, 숨소리마저 희미해졌습니다. 그 순간 마치 영화처럼 정류장 앞에 한 대의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서울 마을버스 421번. 운전석에 앉아있던 이는 정연식 기사님. 올해 50. 마을버스 경력만 15년을 넘긴 베테랑 기사였습니다. 정류장에 진입하기 전 그는 전방의 낯선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CCTV 화면 속 벤치 옆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고 그는 직감적으로 상황이 이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브레이크를 밟고 차량을 정차시켰습니다. 버스가 멈추는 순간 자동으로 내부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현재 안전 상황으로 인해 버스가 잠시 정차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안내 방송은 기사님의 행동을 뒷받침해주는 보조장치였습니다. 정연식 기사님은 이미 손에 물병 하나와 응급키트를 쥔 채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 들리시나요? 천천히 숨 쉬어보세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손놀림은 신속했습니다. 맥박을 확인하고 이마에 손을 얹어 체온을 측정하고 생수를 한 모금씩 입가에 적셔 주었습니다. 정류장 안의 정적은 깨졌고 시민들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성이 가방에서 부채를 꺼내 흔들기 시작했고 어떤 여성은 휴지로 그녀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누구의 지시도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순간 한 명의 외국인을 위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정연식 기사님이 누른 비상 호출 신호는 곧바로 서울시 교통관제센터와 연결됐고 이 신호는 인근 소방서로 자동 전달되었습니다. 불과 몇 분 뒤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도착한 구급차가 정류장 앞으로 멈춰 섰습니다. 의료진은 그녀를 들것에 눕히고 체온과 맥박을 재며 곧장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클레망티는 응급처치를 받은 뒤 깨어났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처음엔 병원 천장을 보았고 이내 자신을 응급차까지 옮겨준 기사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위험했을 때 아무도 제 말을 못 알아들었는데 모두가 저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너무 따뜻한 나라예요. 이 사건은 단지 좋은 기사님 한 명의 미담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고 얼마나 체계적으로 작동하며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대부분의 서울 시내 버스는 차량 내의 CCTV 시스템, 비상 호출 기능, 자동 방송 안내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기사님들은 정기적인 응급처치 교육과 위급 상황 대처법에 대해 반복적으로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완벽하게 작동했는지를 클레망틴의 사례는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서울에서 나는 생명을 구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내가 말을 하지 못해도 모두가 움직여졌다는 것이다. 이 말 한 줄에 이 나라의 진심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시스템. 사람 하나의 위기에도 정차하고 물을 건네고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멈추는 이 당연함. 그게 다른 나라에선 기적이라 불립니다. 서울의 버스 한 대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작은 병원이 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에서 운행되는 대부분의 버스는 단지 사람을 태우고 내리는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정밀하고 정교한 안전 시스템이 내장돼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움직이는 병원 같기도 하고 긴급 구조 시스템과도 연결된 작은 도시처럼 기능합니다. 대한민국의 버스 기사님들은 핸들 옆에 설치된 2개의 긴급 버튼을 통해 필요시 곧바로 경찰 또는 구급센터와 실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사님이 단 한 번만 누르면 이 신호는 바로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로 전송되고 여기서 다시 관할 소방서나 경찰서로 연결되어 가장 가까운 대응 인력이 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가 작동되는 동시에 차량 내부에는 자동으로 위급 상황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송출됩니다.
승객 여러분, 현재 안전 상황으로 인해 차량이 잠시 정차 중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짧은 안내 문구 하나가 버스 안의 긴장감을 해소시키고 모든 승객이 상황을 이해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모두가 방송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불편보다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시스템만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문화의 힘입니다. 버스 기사님들은 단지 운전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응급상황 대응 교육을 받습니다. 갑작스럽게 쓰러진 승객이 있을 경우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 의식이 없을 경우 어떻게 기도 확보를 해야 하는지, 심지어 유아나 노약자가 동반된 응급 상황에서 가족 전체를 함께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까지 매년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익히고 몸에 새깁니다. 이런 구조는 기계처럼 자동으로 작동되는 단순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판단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시민들의 높은 의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만의 독보적인 강점입니다. 그날 강남역에서 실제로 버스에 타고 있던 한 승객, 김유정 씨. 올해 51, 서초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그녀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처음엔 깜짝 놀랐죠. 기사님이 정류장에서 내리더니 갑자기 누군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방송이 나왔고 그 짧은 문장 하나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빨리 도와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 외국인 여성이 눈을 떴을 때 전 제 가슴에서 무언가 울컥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그날 정류장에 있었던 이들에게는 그저 무더운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과 사람이 아무런 말 없이 연결되고 움직인 대한민국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한 명이 아닌 모두가 움직이는 나라.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손 내미는 것이 본능처럼 작동하는 나라.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외국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처럼 느끼는 이 평범한 풍경은 해외에선 흔치 않은 기적 같은 장면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지금도 유럽이나 북미의 주요 도시에서는 대중교통 내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와줄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 괜히 책임질까 두렵다는 이유, 혹은 단순한 무관심. 결국 쓰러진 이가 길바닥에 방치된 채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일이니까, 내가 아니니까 외면당하는 위기. 그건 시스템보다도 더 깊은 사회적 신뢰의 붕괴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이 나라의 대중교통 한 대, 버스 한 대 안에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 훈련된 인력,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문화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 실수와 개선, 시행착오와 실험, 그리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자는 집단적 가치관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처럼 정교한 응급 시스템을 갖추게 된 배경에는 수많은 교통사고와 사회적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이 자리합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반응했고 시민은 협조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시민 모두가 한 방향으로 움직인 결과 지금 대한민국은 달리는 구조 시스템을 가진 나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버스 안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무사히 집에 돌아가고 누군가는 위기를 넘기고 또 누군가는 이 나라를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프랑스인 교환학생 클레망틴. 그녀는 프랑스로 돌아간 후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구해졌습니다. 단순히 생명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를 구해낸 것입니다. 그녀의 이 말은 단순한 감사 인사를 넘어섭니다. 그건 이 나라에 대한 헌사였고,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 속에 숨어있는 위대함을 깨달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말을 기억할 때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를 우리는 이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버스는 단순한 차량이 아닙니다. 그건 움직이는 복지관이고 달리는 안전망이며 살아있는 국민의식이 함께 타고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서울의 수많은 버스는 도시를 가로지르며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단지 승객만이 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이 나라의 따뜻한 철학, 그리고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시민 문화가 함께 타고 있습니다.